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들어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부터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진짜 본인의 생업에 굉장히 열중하고 일하는 시간 동안 카톡이나 잡담 이런 거 거의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진짜 자기 루틴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몇 시에 딱 일어나서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뭐 하고 이렇게 뭐가 정해져 있는 느낌 있죠.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다거나 돈을 저축한다거나 좀 진짜 루틴이 딱 있는 거, 정해져 있는 대로 사는 그런 느낌? 소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날 것 같아요. 다 코인즈,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조금 물 흐르듯 살고 있다라기보다는 되게 루틴 있는 삶 있죠. 자기가 여러 가지 빼곡하게 나만의 시간을 되게 잘 정돈해 놓은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사시면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약속 시간이나 타인과의 약속을 잡으려면 이 사람이 딱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토요일 점심부터 저녁까지만 시간이 된다. 나머지 일주일은 나만의 개인적인 스케줄로 다 차있다. 이런 스타일로 살고 계실 수 있어요. 상대방의 근황이. 그래서 되게 현실 모먼트? 그리고 좀 뭔가 연애나 꽁냥꽁냥한 이런 느낌이 들어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간결하다. 그냥 정돈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약간 좀 워라밸을 추구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과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저축하는 삶?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 미래를 위해서 현재는 조금 노잼 시기를 살고 계시는 약간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재미는 유튜브 보기 정도일 것 같고 OTT 이런 거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만의 시간이나 정말 일로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원래 만나는 친구들 있죠. 원래 그냥 동네 친구 이런 그런 사람들만 만날 것 같고 이성이랑 소개팅? 이런 것도 거의 안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근황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즘 속마음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바뀐 부분이 있는지 볼게요. 이 사람 속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사람이랑 여러분은 헤어지신 관계, 끊긴 관계다 하시면 어쨌든 근황을 제가 물어보는 타로를 지금 찍고 있으니까 대체로 멀어지신 분들이 많겠죠?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다소 적극적인 시기를 지나서 현재는 좀 정적일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느림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그전에는 사실 여러분을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나 여러분에게 되게 기웃대는 여러분을 좀 찾고 싶은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있었다면 오히려 현재는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본인의 우리 일상을 봤을 때 되게 좀 루틴 있는 삶이었잖아요. 규칙적이고 변수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살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뭔가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에도 다급하게 빨리 1번이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1번이한테 빨리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좀 천천히 일단 내 현실부터 다듬으면서 나의 금전이나 돈을 좀 모으는 거나 이분만의 아무튼 장기적인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헤쳐지지 않도록 1번이와 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좀 선을 좀 유지를 하면서 이 선을 과하게 넘어오는 걸 이 사람은 원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그 목표치를
이어가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이 사람한테 다가가고 싶어요. 어떨까요? 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뭐 제가 아까 예시를 들어드린 것처럼 뭐 토요일 뭐 2시부터 뭐 저녁까지만 시간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시간에만 여러분들이 만나도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크게 침범하지 않겠다. 그래, 너의 현실적인 어떤 뭐 목표나 이런 걸 내가 존중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괜찮아요. 근데 왜 너는 막 나한테 답장을 막 많이 안 해주냐? 좀 나한테 적극적으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삐지듯이 이러면 이 사람의 지금 속마음으로는 그거를 잘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근황에서도 보여졌기 때문에 그 길을 이미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길을 틀어서 이 계획을 깨고 다른 또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고 좀 수고로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이런 장기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에 힘을 좀 주시면 상대방이 그 힘을 받고 더 여러분한테 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어떤 나한테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타박이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너 시간 될 때 그때 우리 보자 이런 느낌. 왜냐면 여러분들도 잘 살길 원해요. 상대방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여러분들만의 일상을 살아도 괜찮을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일상을 사느라고 본인을 좀 덜 챙겨줘도 괜찮으니까 1번이도 자신만의 뭔가 바쁜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도 잘 나갔으면 좋겠다. 너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같이 바쁘자 우리. 같이 열심히 뭔가를 이뤄보자. 이런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이 사람 좀 기다릴래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상대방의 현재 시기를 기다려주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이 되게 길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고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과 만날 날을 언젠가 만날 수 있겠지. 좀 기약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옛날에는 살짝 급한 에너지가 있었다면 현재는 진짜 되게 느리고 정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네요. 상대방이. 자, 이런 사람이 현재 여러분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속마음, 숨기는 것이 있는가를 좀 볼게요. 왠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숨기고 싶은 게 있나. 사실 자기는 되게 놀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있네요. 자기도 1번 분이랑 재밌게 놀고 싶어요. 너한테 사실 내가 어떤 마음인지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를 숨기는 거예요. 나도 정말 진실된 내가 힘든 거, 내가 때로는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너였으면 좋겠고 너가 그런 친구였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그런 것들을 숨기게 된다. 말을 못하게 된다. 나도 그냥 나만의 루틴을 깨고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퇴근하고 내가 너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그냥 뭐 좀 다음날 내가 컨디션에 영향을 받더라도 그날 재밌으면 되니까 1번이한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네요. 꾹꾹 참으면서 자신만의 루틴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마음이 없는 건 아니죠. 마음이 있지만 되게 힘든 마음이
있어도 좀 참게 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너한테 감정이 있다. 너에게 또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다. 근데 이런 것을 지금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을 숨기고 있군요. 한마디로 상대방은 여러분과 놀고 싶다. 그런 마음을 숨기고 계시는데, 이 사람 언제 그러면 언제쯤 풀릴까요? 그쵸? 여러분과 언제쯤 편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시기를 한번 볼까요? 근데 시기는 사실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같은 에너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너럴해선 그래도 한번 뽑아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여러분이 가만히 계신다,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 하시면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그전에는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가능하다.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상대방이 밀어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조언점. 조언점. 조언은 뭐가 있을까요? 조언.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좀 막막하거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행맨, 뭐 어딘가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진짜 붙박이장이 될 것 같다, 얘를 기다리다가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순간이 사실 많이 오셨었을 것 같고, 앞으로도 기다리시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사랑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이나 나만의 어떤 좀 스타일, 연애 스타일이 있었다, 마음을 주는 어떤 방법이 있었다 하시면 이게 상대방한테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나만의 틀을 깨게 만드는 사람이고 되게 정신적인 수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상대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많이 배워야 된다고 나와요. 조언점이 무슨 이런 조언이 다 있냐, 내가 무슨 상대방을 만나다가 득도하겠다, 내가 스님 되겠다, 도인 되겠다, 이런 느낌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야금야금. 뭐 만약에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되게 정신적인 어떤 면에서, 특히 연애적인 어떤 면에서 뭔가를 발전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틀을 깨게 만드는, 틀을 깨부시게 만드는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좋아하고, 많이 혼자 짝사랑하고, 많이 이 사람을 이렇게 애달게 좋아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의미 없는 순간이 아니다. 그 순간마다 뭔가 발전되고 있대요. 이 사람과의 뭔가 애착이 발전된다거나,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상대방도 지금 마음이 있잖아요. 둘은 현재 만나서 연애는 안 하지만 둘 사이에 애틋한 마음이 더 자라날 수 있는 거고, 각자 해결해야 되는 문제나 뭔가 성숙해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각자 만났을 때는 어려워도 혼자 있으면서 그게 채워지는, 점점 성숙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두 분이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은 쉽지 않고, 과정은 외롭고, 과정은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여러분들은 손톱이 자라듯 보이지 않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성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조금은 참아야 한다. 이게 조언이네요. 조금은 참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내가 수양하는 듯한 느낌이 드실 때는 잠을 많이 자셔도 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괴롭다면 좀 나에게 휴식을 많이 주세요. 조언해서 여러분들 많이 자고 많이 휴식하고 많이 상대방을 떠올리고 이런 식의 조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일단 휴식하시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좀 정신적인 에너지를 좀 채우시는 그런 방향성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관계에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되게 가꾸시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명상, 요가, 좀 정적인 거 있죠?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하시길 추천드려요. 나만의 관리, 책 읽기 이런 것도 좋고요. 일기 쓰기. 그래서 1번 분들은 네, 그런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좀 비워내는 비움의 미학. 그렇게 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거래요. 네,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네, 여러분과의 또 다양한 다른 이야기들 찍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열심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대방 요즘 근황을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요즘 뭔가 새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시작했는데 잘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추진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원래 하던 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짜려고 하시는 모습도 있고 내가 앞으로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뭔가 치고 나갈 어떤 생각의 에너지가 되게 많아요. 내가 앞으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동시에 우울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그동안에 잘 뭔가 안 풀리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과거에 뭐 비단 1년, 1, 2년만 안 풀렸던 느낌이 아니라 꽤 오랜 장기간 힘든 시간이 상대방한테 있었을 것 같고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게 가로막히는 거예요. 아,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내가 딱 뚫고 나가고 싶은데 이게 과거의 실패가 쌓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좀 우울함이 만성화, 장기화 되신 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소통을 남들이랑 자유롭게 잘 못할 수 있고요. 자기만의 고민을 좀 감추고 혼자만의 그 외로움이나 고독함에 빠지는 때가 많으실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는 사실 지금 뭔가를 전환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6월이니까 1년의 절반 지나갔잖아요. 상대방이 이제 남은 하반기 또 남은 나의 인생에는 뭔가를 변화주고 싶은데 과거에 나의 안 좋았던 운, 안 좋았던 시기, 안 좋았던 감정, 우울함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뚫고 나가고 싶지만 자신의 과거 해결되지 않았던 것에 아직 조금은 허덕이고 계신다. 이런 근황이네요. 네, 그러면 이러한 근황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떨지, 바뀐 부분이 있는지. 과거에는 이분이 좀 수동적이거나 여러분한테 맞추려는 경향이 강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과거에는 강했다면 지금은 그래도 그때는 가능성이라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그래 이번이가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번이가 하자는 대로 좀 따라가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이 상대방이 짊어지고 있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부담감도 많고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버텨낼 수 있을까? 나 이거 다 놓아버리고 싶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감, 모든 짊어진 짐, 해야 될 것들 그냥 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순간도 상대방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이 뭐냐 하면 아 내가 2번이까지 책임지기에는 진짜 손 부족이다. 더 이상 어떤 에너지 부족이다. 시간 부족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자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보내시거나 여러분이 어떤 리드를 해도 이 사람이 아 나 지금 너무 풀이다. 너무 꽉 차 있다. 내가 1번이의 요청이나 2번이가 하자는 대로 하기가 너무 어렵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짊어지고 있는 게 많아요. 부담감이 많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정말 타임라인이 굉장히 꽉 차 있을 수 있고요. 자신만의 스케줄이 꽉 차 있다거나. 그래서 아까 전에 좀 전환하는 시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전환하는 시기를 맞아서 더욱더 인생을 하드코어로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요즘에 너무 뭔가 많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다. 해야 될 게 많다. 이런 느낌이라 거기에 2번이까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거나 2번이까지 함께 관계를 같이 가져가기에는 지금 시기에는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속마음이고 그리고 감정 소모가 있네요. 상대방이 조금 아까도 뭐 우울함? 만성적인 우울함 뭐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좀 나타나요. 내가 이번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도 될까? 이번이한테 뭔가 희망을 걸어도 될까? 이 관계에 내가 정말 희망이 있을까? 그냥 이번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네요. 왜냐면 이 사람은 본인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까지도 힘들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나를 떠나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그런 속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좋아해줘도 그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주기가 되게 힘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마저도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만나자고 했어요.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뭐 여유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언젠가는 이번이가 싫어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를 언젠가는 떠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 있잖아요. 그런 부정 회로를 돌리면 이 사람이 되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어차피 나중에 이번이가 날 떠날지도 모르는데 나 혼자 감정 소모하고 희망 고문 당하고 이러는 거 싫어. 내가 먼저 거절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먼저 그냥 안 되겠다. 힘들다. 안 되겠다. 이렇게 그냥 거절을 할 것 같은 그런 좀 유약한 속마음 이런 느낌이거든요. 상대방이 쉽진 않네요. 요런 또 상황이시면 그걸 지켜보는 여러분들도 힘들잖아요. 그쵸?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두 분은 언제쯤 풀리게 될지를 볼게요. 언제쯤 이 관계가 나아질까요? 아주 빠른 시일은 아니겠네요. 빠른 시일은 아닐 것 같고 언제일까요? 한 2개월은 지나야 돼요. 확실한 건 2개월은 지나야 상대방한테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요.
그래서 6월, 7월은 아니지 않을까. 한 8월부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부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이 다가가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상대방이 그때 좀 진지하게 여러분한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완전 바뀔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방이. 지금은 되게 침체되어 있지만 한 2개월만 기다려보시면 상대방 에너지가 많이 바뀔 거라서 어떤 진지한 제안이나 진지한 메시지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다가가 보고 싶으시면 2개월 뒤를 추천드릴게요. 그렇게 보여지고 조언을 볼게요. 여러분이 필요한 조언. 여러분도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영적인 성장이라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인, 금전적인 성장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배워야 하는 거, 갖춰야 하는 자격, 뭐 숙련해야 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관리나 뭐 돈을 모으는 거, 돈을 버는 거 이런 것들 좀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첫 번째는 자기 관리, 두 번째는 내가 이 상대방이랑 하고 싶은 진솔한 대화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한테 단순히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다, 상대방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생각 말고 정말 내가 상대방과 정말 마음과 마음을 정말 투명하게 공유를 했을 때 소울메이트처럼 이 사람한테 나는 과연 어떤 비밀, 어떤 치부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어떤 부분까지 내가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2개월 동안은 상대방이랑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랑 정말 소울메이트처럼 우리가 힘든,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안 좋은 모습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 관계의 키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좋은 순간은 다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안 좋은 순간, 혹은 상대방이 안 좋은 순간에도 나는 어느 정도의 뭐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좀 못난 나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관리, 뭐 돈 모으기 이런 거 하기. 두 번째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좀 진솔한 어떤 부분, 진솔하게 우리가 어디까지 나눌 수 있는가. 그런 게 부족하셨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상대방이 힘든 거 어느 정도 알고, 뭐 서로 각자 상황 어느 정도 아는 거는 뭐 대체로 다 주변 지인들도 알 수 있잖아요, 친구들도. 근데 정말 진지한 나의 고민이나 이야기나 내 속마음 이런 것들은 두 분이서 잘 안 나눴을 수 있어요. 정말 진솔한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냐 안 되냐는 여러분이 내가 그런 관계를 인지하냐 못하냐.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될 테고 받아줄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관계에 대한 해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서 그런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만났을 때 그런 시간이 부족하고 그런 기회가 없다면 이 관계가 되게 피상적이실 거예요. 그냥 또 연락했다가 또 흐지부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일기를 써보시거나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원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개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3번 분들 생각하시는 상대방분 근황부터 볼게요. 근황. 되게 에너제틱한 근황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움직임이 되게 많네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장거리 운전을 할 일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나한테 뭔가를 되게 많이 시켜가지고 빡세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집 오면 방전되는 느낌? 요런 식의 근황인데요. 되게 뭔가 집중해서 와다다닥 달려갔다가 뭐 해 떨어지면 방전, 잠자는, 휴식하는 그런 모드네요. 왁자지껄하게 하루를 보냈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소등 불을 딱 끈 것처럼 딱 이 사람이 딱 잠에 골아 떨어지는 그런 근황을 가지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 우울에 젖어 있다거나 막 아주 힘들거나 이렇진 않아요. 그냥 다만 좀 바쁘실 것 같다. 뭔가 되게 정신없이 하루 종일 뭔가 하시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도 요 정도 일상이면 좀 건강하지 않을까요? 근데 빈틈은 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다가가기에 좀 빈틈 없거나 아니면 쉬는 시간, 자기 짬내는 시간에는 자기 바쁘거나 그냥 휴식하기에 좀 바쁠 수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에 대한 속마음은 어떤 상태일지, 변한 부분이 있는지. 이분은 여러분이랑 뭐 결혼 얘기하신 분들인가요? 우리 너랑 결혼하고 싶어. 그런 키워드가 되게 많이 읽히네요. 이분들은 지금 만나고 계시는 분들도 가능해 보이고, 결혼 생각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서 뭔가 결혼 이야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지금 연락 안 해요. 이런 분들은 연락 안 하시면은 우리가 과거에 결혼을 하고 싶을 만큼 좋아했던 사람, 그리고 현재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되게 예쁘고 멋있고 잘난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싶대요. 여러분이 나를 되게 많이 지지해줬으면 좋겠고 응원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가능하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속마음도 있습니다. 속마음이 너무 좋아서 뭐 더 볼 게 없어요. 더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냥 진짜 결혼하고 싶고 가족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랑 싸웠다면 화해하고 싶고요. 여러분한테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네요. 좋아요. 과거나 현재나 둘 다 마음이 좋아요. 자, 그러면 뭘 봐야 될까요? 이렇게 좋은데 언제 결혼할지를 봐야 되나요? 언제 결혼할지를 봐야 되나요? 그것 한번 볼까요? 3번 분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될지, 언제 결혼하게 될지. 결혼하실 것 같은데 3번 고르신 분들은 결혼할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2년 안에 결혼할 것 같아요. 1년 지나서 2년, 내년 아니면은 뭐 내후년 중반? 그 사이에 결혼 가능할 것 같은데요. 2년 차. 2년 안으로 2년 전으로 결혼하는 모습. 상대방이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하자고. 진짜 이렇게 건네는 제안을 한다고 나오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3번 분들은 너무 좋아서 지금 결혼은 언제 할까요? 라는 갑자기 다른 주제로 가버렸는데, 너무 좋네요. 결혼을 2년 뒤에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결혼을 하면 좋을지를 볼까요? 두 분이서 결혼하면 어떤 궁합일까? 너무 좋은데? 결혼해서도 두 분은 되게 열정적인 사랑. 아니 뭐야, 몽카드 왜 나와? 나인트 소주? 이 몽카드는 뭐지? 뭐 장거리 있을 수 있겠다. 결혼을 했는데 둘 중에 한 분이 해외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주말 부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뭔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거나, 그런 거 제외하고선 다 좋은데요. 되게 화라락 불타는 느낌이에요. 결혼했는데 약간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뜨거운 그런 느낌? 그래서 두 분 되게 결혼하셔서도 열정적인 사랑을 할 것 같고, 다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누군가가 뭐 해외나 아니면 다른 지역이나 뭐 주말 부부나 이런 식으로 조금 못 보는 어떤 시기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더더욱 뭐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기에 되게 뜨거우실 수 있고, 그런 느낌이네요. 현실적인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진 않아도 결혼을 추진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막 우리는 막 무조건 다 완벽해야지 결혼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결혼하면서 하나하나 맞춰가겠다.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갑자기 3번분들은 다른 느낌으로 가버렸는데,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안 만나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헤어진 연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뭐 언제쯤 좋아지게 될지 두 분이 헤어지신 분들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안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는 충분히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그게 한 달 안쪽으로도 나쁘진 않거든요. 한 달 안쪽으로도 나쁘지 않고, 제일 좋은 거는 3개월 안쪽이에요. 1개월부터 3개월 안쪽에 두 분에게 재회운이나 감정적인 어떤 끌림이 확실히 더 생겨서 1개월이 지나고 3개월 안쪽으로 1개월 지나고 2, 3개월 차가 재회운이 제일 좋아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언 봅시다. 네, 뭐 지금 만나시는 분이든 안 만나시는 분이든 이 관계를 위한 조언 볼게요. 데빌이 나오네요. 이건 뭘까요? 두 분은 되게 두 분이 뭐 그 속궁합이 되게 좋으신가? 되게 그런 강렬한 에너지가 나오네요. 조언이. 두 분은 뭐 싸웠는데 속궁합이 좋아서 뭐 그런 거 한 번이면은 화해를 하시는 분인가요? 약간 그런 케이스도 보이고, 근데 되게 마음은 서로가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은 되게 순수한데 그런 육체적인 궁합이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에이스 소주 상대방이랑 여러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어떨 땐 이 사람이 좀 밉거나 이해 안 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두 분이. 조언 자체가 그래서 뭐냐면 두 분은 되게 헤어지기가 어렵다. 완전히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만날 건데 그래도 서로 마음이 뭐 순수하다는 것만은 좀 알아줘라. 조언이 그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너무 의심하거나 상대방이 나쁜 사람일까 의심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말고 마음만은 순수하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3번분들은 사실 조언도 되게 간단하네요. 그냥 상대방을 순수하게 좋아하고 서로 순수하다는 거를 믿어라 이런 조언이니까 뭐 딱히 없죠. 되게 좋네요. 3번분들. 네. 그래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네, 개인 상담 신청 주시면 또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3번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타로의 밤입니다. 제가 클로징은 거의 안 찍어봤죠. 거의 처음으로 클로징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채널을 만든 지가 벌써 2년이 된 것 같아요. 그쵸? 2년이 딱 됐어요. 23년도 6월쯤에 이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2년 동안 다양한 구독자님들 그리고 다양한 개인 상담을 받으면서 참 다양한 사연을 들었고 상담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 23년도 6월에 이 채널을 만들 때 제가 본업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본업을 하는 와중에 진짜 짬내서 뭐 자기 전 뭐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짬을 내서 타로를 찍어놓고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 막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사실 그런 걸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만나서 모임을 하고 다양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약간 나의 지인처럼 친구처럼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날 수 있겠죠 서로 정말 이렇게 나이가 동갑인 친구가 아니라 그냥 제 채널을 라디오처럼 들으시면서 내적 친밀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양한 그 개인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 사연은 아니지만 저도 그 사연에 정말 동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은 사실 이분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분이 원하시는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저는 정말 그냥 카드가 나온 대로만 읽어요. 개인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어떤 누군가한테는 그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일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연락이 올까요? 물어봤는데 3개월 안에는 연락운이 없네요. 이런 말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나온 대로 읽는 편이어서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사실 친해지고 싶었어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왜냐면은 23년도 6월에 처음 채널을 오픈했을 때는 제가 지금 거의 5,000명인가요? 5,000명 정도 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냐면 이건 내 진짜 본업도 아니고 그냥 정말 소소한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소소하게 내가 타로를 읽어드리고 좀 그렇게 작게 키워서 작은 소모임 이런 것도 하고 싶고 구독자님들이랑 만나서 카페도 가고 싶고 막 그냥 사람 사는 얘기하고 싶고 이런 목적으로 하다가 제가 이제 본업이 너무 바쁘니까 영상 올리는 것도 되게 잘 못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될 때는 막 올리다가 시간 안 되면은 또 막 한 1주, 2주 이렇게 안 올리고 그랬는데도 아마 꾸준히 의리 있게 저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제 채널을 항상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며시 해보는데 앞으로는 좀 더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구독자님들과.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대면을 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대면에서 여러분들이랑 만나서 뭐 예를 들면 뭘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취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취미를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다양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사주의 혹시 사주를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천간의 일지가 일간이죠. 사주 일간이 을목이에요. 을목은 좀 좌우로 퍼지는 에너지잖아요. 친구, 편안함 이런 느낌이잖아요. 을목일간이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편안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의무화가 된 거예요. 타로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되게 여유 없이 딱 그 선택지에 대한 리딩만 해드리고 제 사적인 얘기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죠. 그게 2년 동안 그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좀 안 그러고 싶어요. 5,000명 모두와 친구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저에게 내적 친밀감이 있거나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와 사적으로 친해지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친해지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목적으로 이런 채널을 만든 거였거든요. 되게 작게 한 200명, 300명의 구독자분이 있더라도 그 200명, 300명이 너무 소중하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이 채널을 처음에 만들었고, 사실 뭐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도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이 채널의 이제 뭔가 정체성 이런 거를 다시 재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아마 다양한 지역에 사실 거고, 저는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은 운전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면허를 빨리 따야겠죠? 면허를 정말 빨리 따고 싶어요. 그래야 갈 수 있는 반경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에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구독자님들을 위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으로 작동합니다. 서울에 있는 구독자님들 위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카페에서 만난다 하면은 카페를 아니면은 파티룸? 이런 거를 대관해서 만나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저는 약간의 그 낯가림이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저와 친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의 어떤 사연을 좀 받아볼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그 간단한 어떤 사연,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만나기 전에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은 만났을 때 덜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지 얼마 안 됐을 때 초기에 저한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목소리만 나오고 손이라고 해봤자 손도 완전 쬐끔 나오고, 사실 제 외모를 알 수 있거나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제 본업이 뭔지, 제 성격이 어떨지, 뭐 사실 저라는 사람의 정보가 별로 많이 안 담겨 있잖아요, 이 채널에. 초창기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초창기에는 영상도 많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남성분이 제가 이제 보이스톡도 했기 때문에 목소리로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저보다 어리거나 그런 친구인 것 같았어요.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친구가 막 저한테 저를 꼭 만나야겠다, 이성적으로 막 저를 만나야겠다라는 식으로 집착을 한 적이 있어요. 카톡을 보내고 만나고 싶다고 하고.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안 좋은 일은 금방 잊어버리려고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좀 제가 스트레스? 약간 그런 걸 받았어요. 이게 구독자님들에 대한 뭔가 이렇게 다가오고 싶은 마음, 친해지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되게 많이 있던 저한테 그 경험이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하도 저한테 막 카톡을 보내길래 제가 어느 날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도대체 왜 이러냐, 나를 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막 담배를 폈었나? TV를 보나? TV를 보면서 담배를 피면서 저랑 보이스톡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은근히 또 직설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이런 거 아니냐, 왜 TV 틀어놓고 담배 피면서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되게 무례하고 어린 친구였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확실히 어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군대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가는 사람이 왜 남한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왜 이러는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화는 안 됐어요. 뭐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잘 맞을 것 같대요, 저랑. 근데 저랑 왜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그 친구는 군대를 갔겠죠? 지금쯤이면 제대를 했을까요? 뭐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약간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되게 구독자님들이랑 친해지고 싶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 속마음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한동안 아주 절대 안 된다. 만남은 절대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른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좀 피해망상적인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랬네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추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구독자님들을 만날 추진을. 그래서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좀 인싸이신 분들 제가 E와 I가 딱 반반이거든요. 완전 외향형도 아니고 완전 내향형도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외향적인 분이 저를 끌어줘야 제가 좀 나와요, 밖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할 말이 더 있을까요? 제가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옛날에 그런 막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느 순간 저에 대한 얘기를 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성적으로 제가 이제 여자니까 남성분이 이성적으로 저한테 막 접근하시는 일이 생기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랬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만나면 좋을지 여러분들도 댓글이나 개인 상담 하실 때 말씀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어떤 사랑스러운 에너지 좀 그런 아기자기한 에너지들을 모아갖고 되게 재밌고 좋은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저희 잡설이 길었습니다. 아직까지 듣고 계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잡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게 낮이라면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